어쨌든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엔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이 대표의 나이를 생각할 때 1심 선고를 뒤집지 않으면 자칫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죠.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형이 나올 거라고 법조계에서 예상을 했었습니까? 저희 법조 기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대법원의 관심은 이 당선 무효를 가르는 벌금 100만 원은 넘을까 안 넘을까 이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권 내에서도 뭐 벌금 80만 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예상보다 이렇게 센 형량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줄 수 있는 형량보다 센 형량을 이렇게 준 겁니다. 네.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 대표가 유죄가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기본 형량이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그리고 징역 10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선고가 된 건 이보다 큰 1년이죠. 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보다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형을 재판장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 근거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형량을 더 올리는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이 선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됐을 경우, 요 내용이 수많은 국민에게 전달되는 이른바 전파성이 강한 경우, 그리고 전과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이번 재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지상파 종편 매체나 국정감사를 통해 허위 발언이 수많은 유권자에게 전달됐다는 점, 네. 그리고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득표율 격차가 1%도 안 됐을 정도로 이 중요한 발언을 했다는 점, 이런 점이 있으니 책임도 크게 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가중치를 더했을 경우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미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에 가깝게 죄가 무겁다는 게 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친형 정신병원 입원 사건 그거와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로 이렇게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죄로 뒤집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점, 이거는 오늘 선고가 된 사건과 비슷합니다. 예. 2018년 선거 당시에 이 대표는 후보 토론에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네. 나중에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던 사건이죠. 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포함됐던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그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오늘 재판부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 이거는 맞다고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이 허위 정보를 얻어서 민의가 왜곡될 위험성,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기에는 그 해악이 더 크다는 판단이 오늘 선고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표에게만 최악이 아닙니다. 민주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확정이 되면. 네, 맞습니다. 오늘은 1심이긴 하지만 이 결과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대선 때 받았던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네. 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430억 원 낸다 하더라도 또 500억 원이 남는다, 그렇게 자산이 많으니 이를 내세우는 마케팅을 하지 말라,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선고가 있을 때마다 늘 나오던 재판부에 대한 공격, 우려 오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고가 끝난 뒤에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의 프로필을 공유하면서 이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법원은 이 물리적 위해까지 우려해서 며칠 전부터 판사의 신변 보호에 나서기도 한 상황이었고요. 네. 이 과거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던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 근조화환 또 플래카드를 내세우면서 위협하기도 했었죠. 네. 이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겨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